그럼 지금부터 썬더버드의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님 입장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선 감독님과 배우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이재원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썬더버드 연출한 이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썬더버드에서 태균을 연기한 서현우입니다. 기자님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썬더버드에서 미영 역할을 맡은 이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썬더버드에서 태민 역을 맡은 이명로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그 썬더버드 작품을 구상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신문에서 기사를 하나 봤었는데요. 그 사북 지역의 전당포에 맡겨진 차들 때문에 그 골목이 가득가득하다는 그 기사를 보고 찾아갔던 것 같아요. 뭔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거기서 또 찾아가서 거기 사시는 분들, 주민들 얘기 듣고 하면서 이야기를 구상한 것 같습니다. 너무 캐스팅이 멋지다는 소문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 분을 캐스팅하게 되었는지 감독님 이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태균 역의 서현우 배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연기 잘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했고, 그다음에 경험도 풍부하고 작업 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좋은 분인 걸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또 이상하게 그때까지 장편 주연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내가 먼저 해야겠다 싶은 마음으로 연락을 드렸고, 그래서 처음부터 약간 의지를 많이 할 생각으로 연락을 드렸고 부담도 많이 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영 역의 이설 배우님 같은 경우는 원래 좋아하던 배우였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뭔가 이 캐릭터한테 많은 걸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연기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배우가 그 인물한테 자기 자신을 좀 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설 배우님이 캐릭터에 정말 많은 걸 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태민 역의 이명로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우여곡절 끝에 캐스팅을 했는데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었어요. 그 전에 연기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가 어떤 짧은 뮤직비디오에 대사 한 토막 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게 뭔가 계속 되게 머릿속에 어른거리더라고요. 그게 뭔가 동물적인 감각적인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태민이랑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만나봤고, 아니나 다를까 그런 대단한 매력이 있어서 같이 작업하게 됐습니다. 새 배우분들 연기하시면서 어떤 부분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서현우 배우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태균은 정말 우회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쉽게 말해서 밥을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싶다고 말하지 않고 계속 눈치 보고 어때? 좀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지 않아? 라고 이렇게 돌려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사실은 그런 모습이 좀 비겁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비겁한 인물이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인물이 점차적으로 상황이 인물의 성격을 변화시키게 되는 그런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영화가 전개되는 어떤 그 과정을 많이 예의주시하면서 인물을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미영이라는 캐릭터는 태균과는 달리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냥 앞에서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걸 해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모습들이 저와 좀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좀 그냥 나답게 편안하게 두 배우와 호흡해야겠다. 그리고 감독님 믿고 잘 따라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면서 임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저는 조금 반대였어요. 그냥 생각을 많이 안 하려고 노력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 싶어서 시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워낙에 동물적이고 뒷생각 많이 안 하는 캐릭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인물이 여기서 어떤 걸 볼까? 뭘 가장 먼저 노릴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조금 구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썬더버드를 통해서 서현희 배우님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배우상까지 수상하셨어요. 그래서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이어서 감독님도 이관왕을 차지하셨잖아요, 데뷔작으로. 네, 그때 기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부천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제가 카메라 앞에 연기를 하면서 상이라는 걸 받게 됐어요. 뭐랄까요, 뭐 상을 받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받아보니 너무너무 뿌듯하고 기쁘고 또 받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솔직한 심정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그 시상대에 올라가서 상을 받을 때 우리 스태프들하고 배우들이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특히나 저 예산에 정말 쉽지 않은 현장이었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찍은 영화거든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도 많이 했었고 감독님하고도 굉장한 많은 얘기를 나눴었고 그때 기억들이 스멀스멀 나면서 정말 같이 한 모든 멤버들에게 정말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부천에서 이제 왓챠가 주목한 장편상하고 배우상을 탔는데 배우상이 진짜 좀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팀으로서도 되게 영광이고 같이 정말 같이 만든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얘기도 많이 나누고 정말 그런 것들도 생각나고 같이 연기한 또 배우들에 대한 칭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즐겁게 작업한 과정을 좀 특별하게 기념할 수 있는 상 같은 게 아니었나. 그래서 되게 기쁘고 개인적으로는 또 서현우 배우의 어떤 연기하는 삶에서 의미 있는 지점을 썬더버드를 통해서 또 같이 공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또 굉장히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서현우 배우를 정말 버리는 거 하나 없이 잘 뽑아먹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속으로 뿌듯했습니다. 네. 첫 장편 데뷔작이기도 해서 소감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그 소감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서현우 배우님과도 이제 형제로 호흡을 맞추셨잖아요. 어땠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소감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좀 꿈같기도 해요. 제가 이 영화를 마무리 지어서 이렇게 남들 앞에 보이고 또 이렇게 남들한테 제가 어떻게 연기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부끄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네, 그게 답니다. 정말 그냥 한없이 기뻐요, 진짜. 그리고 현우 선배님하고 같이 이제 액션씬 했을 때 사실 저는 어렵게 못 느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했을 때 내가 어려운 게 없었으니까 현우님은 많이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꼭 액션 아니더라도 같이 연기하면서 그런 저는 처음에는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뭐 안 맞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나랑 이분이랑 되게 잘 맞는구나, 와 이거 진짜 천운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주차장에서 이제 맞붙는 씬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현우 형님이 한번 에너지를 확 뿜으시는데 그때 느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까지 나한테 맞춰주셨었구나, 그런 걸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막 저를 이렇게 위해서 해줬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나에게 맞춰서 조금 이렇게 호흡을 맞춰주셨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아닌가요? 그럼 이어서 서현우 배우님도 네, 형제 호흡이 어땠는지 현장에서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명로 배우가 사실 그 우리 영화를 준비하면서 처음 이제 작품을 하다 보니 굉장히 본인 스스로 좀 걱정도 많았고 이렇게 준비 과정에서 좀 그런 노파심이 들 수 있었는데 막상 현장에서 만난 태민은 야생마 같았어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저도 같이 연기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태균의 캐릭터를 잡고 씬에 들어갔는데 태민이 주는 또 재밌는 것들이 쏟아져서 저도 덩달아서 리액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신선한 어떤 경험을 하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 첫 장편 주연작 보여주시는 소감이랑 또 처음에 이 영화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어떤 생각 드셨는지 이런 거랑, 또 올해 헤어질 결심이랑 뭐 정직한 후보 2에도 나오시고 또 썬더버드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 가지 모습 보여주시게 됐는데 소회 같은 거 있으시면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시나리오를 감독님께서 저를 찾아주시고 보내주셨을 때 일단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은, 제가 그래도 작업을 하면서 받아왔던 혹은 그 찾아갔던 그런 뭐랄까요, 한국영화 아카데미 혹은 그런 저예산 영화의 형태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이런 말은 좀 뭐 그게 학생물답지 않은 굉장히 상업영화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대본이 리드미컬하고 그리고 굉장히 장르적이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대본을 보면서 굉장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감독님을 만나서 인물에 대한 얘기도 듣고 그리고 영화를 만들게 된 어떤 배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영화를 어떤 뭐랄까요, 어떤 상업적인 어떤 느낌, 리듬과 템포를 좀 살려서 만들어가 보자 라는 어떤 그런 포부도 가지게 됐던 것 같고, 그 다음 질문이 네, 헤어질 결심, 네네네네. 네, 썬더버드까지. 제가 네. 정말 올해 헤어질 결심으로 이렇게 관객분들께 철석이로 이렇게 인사도 드렸고 네, 몸에서 거의 한 24kg가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리고 정직한 후보 2도 앞두고 있고 굉장히 제 개인적인 소회는 그 캐릭터들이 다 다른 모습이라서 관객분들께 다른 질감과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저 자신도 기대가 크고요. 그리고 관객분들께 어떤 연기적인 재미를 잠시나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채로운 재미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고 흥분됩니다. 네. 배우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그 미영 캐릭터는 전직 카지노 딜러이고 정말 사북에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줬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신 부분들이 있을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북이라는 동네에 처음 갔을 때 느꼈던 건 정말 어떤 공기에 어떤 욕망 덩어리가 흩어다니는 듯한 되게 묘한 기분이 드는 동네였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숙소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준비하면서 계속 그 동네를 좀 자분자분 많이 걸어다니면서 그 동네에서 오래된 식당도 한번 가보고 거기 있는 분들 그냥 생활하시는 모습도 좀 관찰하고 하면서 뭐 대단한 걸 준비했다기보다는 그 동네에 좀 익숙해지려고 많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명로 배우님과 서현우 배우님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그 사북에서의 느낌이 좀 남달랐을 것 같긴 해요. 두 분은 어떠셨는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또 실화를 바탕으로 저희가 실제 그 장소에서 촬영을 했잖아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서현우 배우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북이라는 곳을 저도 처음 가봤거든요. 과연 어떤 분위기일까? 사실 캐릭터를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한 채 로케이션으로 떠났어요. 근데 사북을 탐방을 하고 정말 덕지덕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몸에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곳의 공기, 아까 이설 배우가 말한 것처럼
어떤 분위기들이 굉장히 새로웠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촬영을 하다가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하면 옆에서 리얼 다큐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실제 카지노나 도박을 하시고 혹은 어떤 이 돈으로 베팅을 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사연들이 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들려와요. 그 옆에서 막 다투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좀 놓치지 않고 눈에 저희는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영화 씬 바이 씬으로 사이사이에 저희가 어떤 실을 수 있는 어떤 리얼함을 실으려고 많이 감독님과 조율을 하면서 채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죠, 병론 씨? 네. 저는 그 서현 선배님하고 조금 다른 감정이었던 게, 저는 뭔가 덕지덕지 붙는 느낌이 아니고 덕지덕지 붙어있던 게 다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태민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자꾸만 더 편해지고 더 주위 눈치 신경 안 쓰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북이라는 현장에서 연기를 하면서 진짜 눈치 안 봤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편안하게, 더 풀어지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사북이라는 지역 덕분에. 우선 그 감독님한테는 좀 그 영화의 엔딩을 좀 이렇게 확실히 끝맺음하는 느낌이 아니고 좀 여운을 남기게 두셨는데, 좀 그 지점에 대해 궁금하고, 또 제목의 의미도 좀 궁금하고요. 그 이선 씨는 좀 그 미영 캐릭터가 좀 속을 알 수 없는 좀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감정을 좀 겉으로 드러내지도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좀 뭔가 미영만의 좀 아우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지점에 대해서 좀 표현하는데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엔딩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장르적인 이야기하고 현실적인 태균의 어떤 현실적인 드라마가 섞여 있다 보니까, 태균이 모든 가능성이, 이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그리고 내가 너무 멀리 갔구나라고 이제 자각을 했을 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태균이 갈 곳이 어딘가를 생각했을 때 처음 있던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계속 떠나고자 했던 그곳, 그리고 약간은 무시하거나 멸시했던 회사 사람들, 동료들, 이 사람들한테 가서 어쩌면 이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이 회사 사람들, 이곳 사람들, 자기가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뭔가 그런 그림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뭔가 살풀이 하듯이 송년회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태균이라는 인물이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 뭐 다음 날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 좀 내려놓고 피곤한 상황에서 한번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썬더버드라는 이름은 소위 그 카푸어라고 이제 차를 용기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뭔가 태민이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차에다가 뭔가 멋있는 이름을 떠올려서 붙이면 어떤 이름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떠오른 이름이 썬더버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제 감독님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눌 때, 미영이라는 캐릭터만큼은 원하시는 대로 해라, 좀 자유롭게 해도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현장에서 실제로 좀 자유롭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나가서 귤을 까먹는다든지, 전당포 사장님 뒤에서 돋보기도 보고 이런저런 관찰을 한다든지, 그 외에도 그냥 계속 뭔가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볼까요? 가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렇게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더 이제 현장에서 배우분들이랑 더 친밀해지려고 또 대화도 많이 나눴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너무 자유롭게 내버려 두셔가지고 제 마음속에 한켠에는 늘 불안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걸 또 토로할 때마다 또 정확하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도 또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계속 감독님과 함께 뭘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서현우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썬더버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고 보는 서현우 배우님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썬더버드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이 장면 정말 너무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 이런 장면들이 있을까요? 저는 촬영하면서 쉽지만 않았던 장면은 마지막에 태균이 굉장한 사건들을 겪고 송년회 같은 그 택시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 자리에 갔을 때 얼굴에 피멍이 들어있고 정말 만신창이가 됐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 씬을 받아들이기에 처음에는 좀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 그 씬 자체가 과연 이게 어떤 상황일까. 근데 이게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택시 회사 사장님부터 맥주를 따라주시고 그리고 장준희 선배님부터 정말 어쩌면 제가 지금 어떤 욕망과 집착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현실이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고 굉장히 어떤 촬영을 하고 연기를 하는 저 스스로에게는 묘한 심상이 왔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남들은 나 스스로에게 관심이 많이 있지 않다. 그리고 욕망과 집착은 내 안에 어떤 문제일 뿐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게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하고 같이 춤을 추고 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찍을 때도 쉽지 않았고 찍고 나서도 저도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연출하시면서 중점 두셨던 부분이나 힘드셨던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하룻밤이라는 배경을 택한 거는 제일 큰 거는 일단 관객이 배우들이랑 좀 같이 있는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이게 전체 이야기 시간이 짧아지다 보면은 오히려 순간순간은 그 같이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면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 뭔가 이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씬들이 진행이 되는데 뭔가 전체적으로 계획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우연한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거기에 이 사람들이 대응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약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계획이라는 걸 정말 할 수 있는 건가? 그게 가능한가? 그냥 우리는 되게 변덕스러운 현실에 맞서서 그냥 그때그때 대응할 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현장에서 애드리브가 있었던 장면이 있었을까요? 그 기철. 이제 태균, 태민이랑 같이 쫓아오는 차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차가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때 이제 기철이 찾아왔을 때 말리는 장면이 원래 대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명로 배우도 그렇고 기철 배우님도 그렇고 굉장히 날다람쥐처럼 어디로 날아오를지 모르게 행동들을 하셔가지고 저도 그냥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겠다, 이 사람들 그냥 잡아야겠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뭐 연기한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저도 막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저도 예상치 못했던 그냥 네 이렇게 좀 무시하는 듯 무시하지 않는 듯 알 수 없는 그런 톤도 나왔던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 장면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장 좀 있는 그대로 나올 수 있어서 그 장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한 가지 첨언을 하면은 그 장면이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갔거든요. 동선 같은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배우들이랑 같이 현장에서 만들었던 장면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모두들 어려워하기도 했지만 그 장면이 어쨌든 저는 이 영화가 되게 훌륭한 팀 작업이 되기를 바랬고 근데 그런 걸 가장 대표적으로 잘 드러내주는 장면인 것 같아서 너무 배우분들이랑 스태프분들한테 되게 고마운 장면이죠. 네, 근데 그 장면 찍을 때 서현우 선배님이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요. 천방지축으로 날아다니는 우리 3명 사이에서 중심을 딱 잡고 본인의 몫을 해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 기철을 포함한 3명의 흘리고 다니는 어떤 것들을 주워서 이렇게 다 쫓아다니는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배우님들 썬더버드를 향한 애정이 너무 깊으신 것 같은데요. 매주 다양한 영화가 개봉을 하고 또 저희가 다음 주에 개봉하고 다다음 주에는 또 소연우 배우님 정직한 후 2도 개봉을 하고 많은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요. 관객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썬더버드의 매력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배우들이랑 같이 있는 느낌을 주고 싶기도 했고 그런 현장감이라든가 라이브한 느낌 같은 거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극장에서 보면은 훨씬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썬더버드를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음악이었거든요. 정말 우리 영화에 나오는 음악은 정말 어떤 그 공기나 배경을 넘어서 소품, 예를 들면 서랍장을 열 때도 음악이 깔려요. 어떤 효과음 같은 음악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음악적인 특성과 색깔이 굉장히 독특하고 정말 연기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절묘한 맛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화 보실 때 음악도 귀 기울여 들으시면 훨씬 재미가 크실 것 같습니다. 뺏겼어. 네, 저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음악을 꼽고 싶고요. 그리고 굉장히 새로운 얼굴의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좀 신선한 배우분들을 마주할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앞에서 다 하셨는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빈말이 아니고 음악 때문에 처음에 정말 많이 뭐랄까 충격받았었고요. 뭐 감독님이 항상 음악을 뭐 이런 식으로 제작할 거다 말씀은 해주셨지만 실제로 보니까 되게 이 정도구나 싶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 영화 안에서 캐릭터들이 다 쟤는 왜 저렇게 살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래서 더 인간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민을 가지고 휴머니즘으로 바라봐 주시면 또 그런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봐주세요. 네, 장르적인 매력도 있고 음악이 너무 좋고 캐릭터도 신선하고 캐릭터의 매력도 다양한 우리 썬더버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음악 얘기가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감독님. 뭐 전반적으로 스타일리시한 음악은 쫙 깔려 있지만 마지막 엔딩 음악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 가수님의 남몰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시나리오 쓸 때 많이 들었던 음악인데 처음에는 약간 서정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디스코, 힘있는 디스코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그 전환되는 부분이 되게 영화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두 부분도 좋고 그 사이를 잇는 전환되는 부분도 너무 좋고 약간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엔딩에 넣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마침 또 그런 택시 회사라는 배경이나 송년회라는 배경이나 그런 것들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넣게 됐습니다. 그 포스터에 현실 누아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누아르 하면 떠오르는 그런 영화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실 누아르는 어떤 거고 이게 또 어떤 느낌을 또 작품에 적용을 하려고 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저도 장르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처음에 그 사복에 관련된 기사를 보거나 했을 때는 장르적인 이야기를 강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거기 취재하려고 가서 사는 분들을 약간 카지노랑 관계없이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뭔가 이분들한테서 어떤 그런 삶에 맞서는 싸우듯이 살아가는 그런 강인한 태도 같은 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뭔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두 개가 약간 어떻게 보면 분열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우러져서 섞여든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그림이 뭔가 저한테는 그렇게 싸우듯이 사는 강인한 사람들에 대한 존중심, 존경심의 표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감독님부터 끝인사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길 바라시는지까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관객분들께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재미를 위해서 우선은 찍은 영화고 그 다음에 사실은 약간 의외일 수도 있지만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제일 많이 생각했던 키워드 두 개가 외로움이랑 용기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요즘 안 그래도 힘든 시기인데 코로나도 그렇고 태풍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인데 용기를 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가.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마지막 엔딩을 촬영하고 저도 보면서 느낀 게 사람은 무엇에 자꾸 집착을 하나, 그리고 욕망은 어디에서 비롯이 되나. 하지만 정말 최악의 상황에 내몰렸을 때 그래도 다시 태균이 눈을 겨우겨우 떠내려고 하는 것처럼 뭔가 우리는 어떤 잡초처럼 이렇게 다시 일어나려는 어떤 의지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정말 감독님 말씀처럼 요즘 많이 힘든 시기에 우리 영화 보시고 용기도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났잖아요. 정말 잘 쉬셨는지 모르겠지만 관객분들께서 우리 또 다양한 이런 장르 영화 접하시고 즐거운 재미를 소소하게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까 두 분 다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생각난 것이 네, 살다 보면 많은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투자할 용기, 차를 살 용기, 떠날 용기, 그리고 이 영화를 위해 모든 걸 바칠 용기 내주신 감독님께서 만든 우리의 모든 용기와 희망이 담긴 영화이기 때문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영화이지만 저희 되게 열심히 똘똘 뭉쳐가지고 재밌게 잘 만들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아까 현우 선배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되게 치열하게 찍은 영화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뭐 저희가 느꼈던 그 치열함을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님 왼쪽부터 시선. 왼쪽부터요? 네. 파이팅! 네. 중앙 부탁드립니다. 보라트 부탁드릴게요. 조심히 이렇게 하세요. 네네, 보라트. 네. 오른쪽 마지막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설 배우님 입장 부탁드릴게요. 네, 왼쪽부터 시선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중앙 부탁드릴게요. 시선. 중앙이요, 중앙. 네. 배우님, 손도 흔들어 주시고, 네, 손아트도 부탁드릴게요. 네. 파이팅 포즈 한 번 부탁드릴게요.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윤영호 배우님 입장 부탁드릴게요. 네, 시선은 왼쪽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손인사도 부탁드릴게요. 네, 정면. 네, 하트. 그리고 정면 다시 봐주시고 파이팅 포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이제 두 분 형제 컷 진행할 건데 서현우 배우님 입장 부탁드릴게요. 두 분 앞으로 조금만 더 이동해 주시게요. 네네네. 네, 저희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파이팅! 네, 정면 부탁드릴게요. 네. 두 분 배우님 보여준 거 있잖아요. 보라트도 부탁드릴게요. 저희 많이 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 포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둘, 셋,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이명로 배우님 계셔주시고요. 저희 이설 배우님, 저희 커플 투샷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 시선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손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정면으로 네 부탁드릴게요. 손인사. 네, 파이팅. 포즈 연습하신 거 없으신가요, 배우님? 네, 그러면 네, 손인사 마지막으로 하고 저희 이제 서현우 배우님 오시면 배우 세 분. 네, 시선은 왼쪽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조금만 이쪽으로 가세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왼쪽이요. 네, 하고 네, 정면 부탁드릴게요. 네, 정면 손인사. 네, 손아트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화이팅 한번 할까요? 썬더버드 화이팅! 네, 기자님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들어가 주시고 감독님 개인컵 부탁드릴게요. 네, 감독님 저희 왼쪽부터 시선 부탁드릴게요. 네, 정면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화이팅! 네, 그래도 아쉬우니까 하트 빠질 수 없잖아요. 네, 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감독님, 배우님 자유 포즈 하시겠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물구나무 같은 거. 물구나무. 그러면 간단하게 손인사로 저희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배우님 퇴장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